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윤정입니다. 100세 시대에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유병장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런 질병이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이 유병장수 시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예정인데요. 과거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진짜 치매보험이 나타났다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잠시 뒤 토크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 간략하게 남기고 싶으신 분들 문자 이용하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김정덕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모두가 무병장수 시대를 꿈꾸지만 실상은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유병장수 시대. 병을 갖고 있어도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 수명이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또 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어떤 각종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오래 산다는 게 과연 축복이 아닌 재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거는 외로움이나 아니면 의료비 지출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노후 준비를 기본적인 것만 해놔도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조금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갖고 있어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같이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유병장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89%면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만성질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기 하면 65세라는 나이가 따라다니죠. 65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초연금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수급 아니면 65세 경로우대 등등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으로 칭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65세 나이를 한번 보니까 1965년 유엔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3년 전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5년에 유엔에서 새로 발표를 했어요. 0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6에서 79세까지를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과연 이렇게 의료 준비나 기본적인 노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건
오래 산다는 거는 축복이 아닌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노후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외로움도 극복이 돼야 되겠고 또 기본적인 의료비 지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의료비 지출만 돼도 나와 내 자녀가 같이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9명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성질환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니면 등등 기타 굉장히 많죠.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이 만성질환 2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무병장수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질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혈압 있고 당뇨가 있고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내 노후를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가장 큰 질환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직도 지리학적이나 아니면 환경적 아니면 유전적 가족력 등등을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는 암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발병률 1위는 암이에요. 그래서 암과 뇌와 심장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준비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암 환자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암 발병 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치료비 걱정이 5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본적인 실손보험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치료비의 부담은 죽음보다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손보험 다음으로는 항상 진단비를 같이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료비에 날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비로 많이 커버를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두려운 게 바로 치료비다라고 통계상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암을 하나 보더라도 현재 갑상선암이나 방광암, 자궁경, 유방암, 대장암 이런 부분 자체가 현재 다 진단비를 준비할 때 소외감으로 다 빠져 있죠.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빠져 있고, 대장암도 요즘은 건강검진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대장 초기암인 대장 전망래암도 이미 소외감으로 많이 빠진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보험을 준비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암, 갑상선암은 이미 유사암으로 모든 회사가 빠져 있고요. 갑상선암을 제한 모든 이런 암도 일반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떤 보험을 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암이 간암이나 췌장, 폐암 이쪽은 치료비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현재. 그리고 소외감으로 이미 구분되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방광암, 갑상선암도 2천만 원을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두려운 이 치료비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이런 의료비 지출 문제는 우리가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암 다음으로 이제 뇌와 심장입니다. 이제 뇌와 심장은 순서가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이 뇌 쪽 질환도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가장 좋은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자 중, 뇌졸중, 뇌 관련 질환자 중,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뇌출혈 환자고 10명 중에 9명이 바로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다음으로 뇌 쪽 질환도 준비할 때는 이미 뇌졸중 이상의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도 대부분 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갖고 있지만 이거보다 발병률 높은 진단을 받을 때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좋다. 그런데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이고요. 솔직히 유병력자로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진단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진단비 정도로 같이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병력자, 고지혈증이 있든 고혈압이 있든 당뇨가 있든 아니면 이런 진단비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만성질환 환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 유병력자에 대한 보험을 굉장히 매월 매달 계속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 회사 비교를 좀 받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과 뇌와 심장에 대해서 3대 진단비, 가장 큰 진단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술 특약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험 만기 때까지 받을 수
수 있는 수술 특약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높은 뇌혈관 진단비는 못 가져가지만 뇌혈관 질환 수술비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특약, 진단비는 못 가져가더라도 수술 특약은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뇌나 심장이나 폐 이런 큰 질환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수술할 때마다 300만 원과 기본적인 수술비 30만 원 해서 330만 원의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도 준비할 수가 있다. 심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30대 질병 300만 원과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 나와 있지만 간도 마찬가지고 신부전, 신장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질병에 300에 10% 해서 30만 원.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 3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해도 수술비 60만 원이 지급이 돼서 치료비 대체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 관절, 어깨 관절 많이 나오죠. 그죠? 퇴행성 관절염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해서 30만 원, 30대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그리고 또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해서 관절 쪽에도 60만 원 정도 준비가 된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질환은 100% 다 나오죠. 30대 질병 수술비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안 나갑니다. 왜냐면 암은 암 수술비라고 따로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대나 21대 이런 쪽에는 암 수술비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 쪽으로 수술했다 했을 때 수술비 30대 질병 30만 원, 300만 원, 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이렇게 해서 갑상선 질환 쪽에도 330만 원 수술비.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수술 특약은 보험 만기 때까지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수술 특약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가 진단비, 뇌나 심장에 어떤 큰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혈관이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범위가 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수술 특약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아까는 유병장수 시대라고 그랬어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다 내가 어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암이나 뇌나 심장 또는 수술 특약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있죠. 자, 3개월 이내, 지금부터 3개월 이내에 내가 입원하거나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병력에 대해 추가 검사, 의사소견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부터 2년 이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며칠 정도 입원하고 이런 쪽에는 따로 심사를 받아서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입원해서 수술한 이력이 없다 그러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또 지금부터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이 3.25 법칙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다 넓은 폭넓은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73세 분이십니다. 고연령. 7년 전에 암이 완치가 됐어요. 이미. 보험 가입하죠. 왜? 3.25에 아까 들어가지 않죠. 5년 이내에 암 진단비가 안 들어갑니다. 가입 가능하고, 또 54세 남성. 혈압약으로 꾸준히 약물 복용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자, 3개월. 오랫동안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지만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새로운 추가 검사가 없었습니다. 가입이 가능하겠죠. 네. 6년 전에 유방암 완치 고객님. 가능하시죠. 5년 이내에 암 진단이나 수술, 치료력이 없다면 부담부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7순이 넘은 부모님도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가 많아도 3대 진단비, 수술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손보험 하나를 가입을 하더라도 50세가 넘어가면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진사해서 소변검사, 혈액검사, 어떤 기능검사를 다 해서 이상이 없으면 가입을 시켜줬던 때가 바로 1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했고 또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더 자신의 그런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장수할 수 있고 꾸준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회사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3대 진단비. 아까 암, 뇌도, 자, 암 진단비 1,000만 원과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도 되는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뇌경색까지.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대 진단비 각 1,000만 원씩 들어가고요. 아까 이제 뇌나 심장, 간, 폐 이런 쪽에 반복적으로 수술비가 가져갈 수 있는 30대 질병 수술비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해 수술비는 뭐 골절이 돼서 수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쳐서 수술할 수도 있는 아니면 뭐 이제 십자인대 파열돼서 뭐 수술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우연하고 급격하게 다쳐서 수술하는 상해 수술비 5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질병 수술비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건강검진에서도 내시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위나 이제 장 내시경 하다가 이제 안에 용종이나 선종이 있으면 바로 제거가 되죠. 그럴 때도 이 질병 수술비 기본적으로 3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병 수술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 3,000만 원 기본 들어갔을 때 자, 50대 남성분, 50대. 이제 50대로 제가 그냥 뽑았습니다. 40대, 50세, 60세도 가능한데, 이제 50세 전후가 가장 큰 질환으로 나올 수 있는 나이 연령대에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50대가 되시면 건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50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50세 남성분이 20년 갱신. 20년 갱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부터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똑같이 가고 20년 후에 내가 다시 20년을 갱신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때 보험료 인상분을 봐서 다시 연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 20년 동안 보장만 보는 걸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보장을 했을 때 50세 남성분 20년 갱신했을 때는 월 보험료가 47,715원입니다. 그래서 암 3대 질환과 수술 특약 다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거는 20년 후 말고 나는 20년 내고 보장을 그냥 100세까지 쭉 보고 싶다. 보험료 변동 없이 하게 되면 8만 원 돈이 됩니다. 50세 남성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분, 이제 50세 계신 여성분 똑같이 일반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똑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30대 질병 똑같이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상해 수술비 50만 원에 질병 수술비 30만 원 다 들어갔고요. 우리가 아까 이 일반암에서 이제 그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뭐 제자리암, 그리고 이제 기타 피부암 이 네 가지만 유사암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다 일반암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장 전망내암 또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도 다 일반암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나 이런 그 유사암으로 진단받을 때는 일반암 진단비의 20%가 나갑니다. 대부분 회사가 10%밖에 안 나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20%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가 50세 여성분 20년 갱신,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갱신으로 20년 동안 보장만 쭉 보겠다 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35,066원이고 이제 비갱신으로 쭉 100세까지 가겠다 하면 6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내가 혈압 있고 당뇨가 있고 아니면 기존에 어떤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괜찮고요. 2년이 넘어서 큰 수술 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25 내가 3개월 이내에 새로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이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또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은 요 세 가지 조건에만 해당이 안 되면 요 조건으로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병 없이 장수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골골 100세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질환이나 질병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병 장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보험도 재테크 또 병테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들어오는 일종의 일부 그 수입의 일부를 굉장히 최소로 보험을 준비한다면 행복한 노후가 분명히 보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 특약으로 해서 간병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유병 장수 시대에 먼 미래가 아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행복한 노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병 장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지금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하고요. 또 노인 10명 중에 2명은 이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 치매에 대비하는 치매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이미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우선은 지금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저희가 상담을 드리다 보면은 어머님들께서도 굉장히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질병이 치매다 보니까 내가 건망증이 좀 너무 심하다. 예. 그래서 치매가 너무 걱정된다라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낳고 나면은 맞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실 저희가 그 치매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들을 보면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치매 보험에 그나마 좀 비슷하게 판매가 되었던 것은 아마 간병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간병보험이 치매 보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가입을 한 것이지 과연 이 간병보험이 치매를 정말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간병보험이 치매보험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선 간병보험의 내용을 보면은 보험사마다 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1등급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일 때 얼마, 뭐 1에서 2등급일 때 얼마, 1에서 4등급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 중에서도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내용을 뭐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셨다면 괜찮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이건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 정도만 알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오늘 방송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장기 요양 등급이 그럼 과연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선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관찰과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등급별로 나눈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면 65세 이상이냐 65세 미만이냐로 이렇게 약간 나누어집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원인 불문하고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들, 근데 이제 65세 미만의 경우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뭐 파킨슨병, 뭐 알츠하이머병 이러한 좀 중증 질환, 노인성 중증 질환을 정도를 앓고 있어야 이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간병보험이고 간병보험은 치매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군요. 장기 요양 등급은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게 되는 건가요? 우선 이 장기 요양 등급도요. 제가 예.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약 60여 가지 정도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 간호사. 꽤 많은 절차가 있네요. 그렇죠. 예. 좀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뭐 요양관리사 이렇게 구성된 분들이 이제 해당 본인의 집으로 방문을 해서 약 60여 가지 정도의 심사를 통해서 6개월간 정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네. 뭐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뭐 세수하기, 목욕하기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기억력 그리고 망상 뭐 혼자 호흡은 되는지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냐 아니면 혼자서도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판단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장기 요양 등급은 1에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1에서 5등급 외에도 그냥 단순히 치매만 걸리신 분들을 해당하는 등급 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총 6가지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병보험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에서 4등급까지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 혹은 등급 외로 분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에서 4등급 정도가 되면은 경증 치매, 그냥 치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중증 치매, 그리고 또 중증 치매를 동반해서 내가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되어야
그 장기 요양 등급 4등급 이상이 되니까 보험금을 그때부터 수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또 1에서 2등급만 가입돼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장기 요양 등급이. 그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 1에 1등급이면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예. 또 2등급이면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굉장한 중증 치매에 해당이 되는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셨던 어떤 간병보험은 사실상 보장을 받거나 보험금을 타기가 좀 많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상황 판단이나 네. 치매뿐이 아니라 상황 판단 혹은 신체 기능의 일부도 어느 정도 상실이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간병보험은 딱 치매보험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절차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대로입니다. 방문조사 그리고 뭐 의사소견서 등등을 토대로 총 6가지 등급으로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병보험에서 어떤 보험금을 타기는 굉장히 좀 까다롭다. 장기요양 등급도 받기가 좀 많이 까다로운 심사 절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셨을 때 예. 이제는 가성비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가입한 간병보험이 받기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예. 그러면 가성비는 좀 괜찮은가? 이 부분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저희가 뭐 모든 보험사나 모든 연령대를 다 비교해드리긴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한 표본군을 정해서 저희가 한번 가격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치매보험이 아니라 그간 치매보험이라고 알고 있었던 간병보험에 대한 가성비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우선 이것도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제가 만으로 보험 나이 50세인 분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제가 여러 보험사의 평균값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2등급만 보장하는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가 약 월에 24,000원 정도였고요. 예. 1에서 4등급까지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는 약 29,500원, 한 3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에서 2등급에 해당이 되면 내가 1에서 2등급에 해당이 됐을 때 뭐 한 3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고 싶다.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 한 72,000원. 5천만 원 정도를 보장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 한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 예. 물론 이건 비갱신형 보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0년 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1에서 4등급 조금은 넓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한 3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약 월 9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은 사실은 이제 1,000만 원 기준으로만 계산을 해봐도요. 내가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가 1, 2등급만 가입했을 때는 약 580만 원 정도를 내게 되고요. 1에서 4등급 정도를 보장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약 7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는 돈이 한 700만 원, 그리고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물론 그 납입이 끝나기 전에 치매 판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장기 요양 등급 4등급 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처음에 보셨던 대로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거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거의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확률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내가 7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 그리고 또 한 10년, 20년, 30년 정도를 기다려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간의 어떤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등등을 좀 고려한다 그러면 가성비가 좋은 보험으로는 볼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만 딱 가입을 되면은 이렇게만 가입이 돼도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좀 터무니없는 정말 보장받기 힘든 뭐 80% 이상 후유장애라는 이런 특약들이 가입돼 있다든지 아니면 또 조금 많은 액수의 적립보험료를 또 구성한다든지 네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성비는 더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20만 원 가까운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는데 네. 정작 본인이 받게 될 보험금은 많지 않다. 그리고 또 받게 되는 절차나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확률도 좀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보험, 기존의 간병보험이 치매를 보장하거나 가성비가 좋은 보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치매보험이 나타났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간 치매보험이라고 알고 계셨던 간병보험이 얼마나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신 겁니다. 가벼운 치매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현재 치매를 보장해주는 보험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게 있으니까 오늘 이런 주제를 설정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이제 치매보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딱히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얼마 전에 나온 이름부터가 이제 치매 중풍보험이거든요. 예. 그동안 어떤 장기 요양 등급으로 판정받던 간병보험과는 다르게 우리가 병원에서 실제 치매를 판정받게 되는 치매 임상 검사를 통해서 판정받게 되는 그 CDR 척도를 통해 가지고 치매를 보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의학적인 치매보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이 CDR 척도라는 것이 치매 임상 검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하면 CDR 척도 0을 얘기하고요. 그냥 약간의 그냥 일반적인 분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망증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리모컨 어디다 넣었지? 이런 거. 예, 뭐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건망증이 좀 지속이 되거나 약간 기억력에 장애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CDR 척도 0.5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출산 이후에 어머님들이 흔히 겪게 되는 정도라고 보실 수가 그게 있겠고. CDR 0.5 정도. 네네. 예.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진짜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CDR 척도 1번, 2번 정도가 경증 치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경증 치매의 정도부터 보장을 하는 치매 중풍보험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우리가 보통 치매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실 가성비가 가장 높은 특약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조차도 이 CDR 척도 2 정도가 되어야지 보험금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치매 중풍보험은 CDR 척도 1번부터 경증 치매로 분류가 돼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CDR 척도 1번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억을 잘 저장하지 못하고 기억이 조금 손상되는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치매에 대해서만 딱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증 치매, 중증 치매를 묶어서 한 번에 보험금 주고 끝내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 네. 경증 치매 따로, 또 중증 치매 따로,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따로, 파킨슨병 따로, 이런 식으로 치매의 어떤 정도나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을 하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뇌졸중을 이제 중풍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뇌졸중도 가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뇌질환에 특화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DR 척도 1, 2가 보장이 되는 경증 치매도 보장을 하면서 여기에 뇌혈관 질환까지도 보장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궁금하신 분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요? 네. 예. 이제는 우리의 음식 습관이 아무래도 서구화되다 보니까 네네.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죠.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통풍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통풍이 걸렸을 때에 보장하는 보험은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 통풍까지도 보장을 하게 되고요. 사실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좋아하는 치맥이 통풍을 유발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이 통풍에 대해서도 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됐을 때 발생하는 어떤 대상포진, 그리고 네네. 또 인공관절 수술이 또 요즘 많이 노년층 사이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그동안 없었던 이런 보장들도 해주는 면이 있지만 이 장점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뭐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뭐 보장 금액도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이런 가성비를 아까 따져본 간병보험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똑같이 형평성을 위해서 제가 만 50세 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한번 산출해봤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경증, 중증 치매를 합쳐서 1,000만 원, 그리고 파킨슨병일 때 2,000만 원, 알츠하이머일 때 500만 원, 뇌혈관 질환 3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그리고 통풍 300만 원, 그 외에도 어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비 등등을 대부분의 특약을 다 넣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보험료가 약 한 90세 만기 시에는 50대 여성분이 31,000원 정도, 50대 남성분은 41,000원 정도, 네. 그다음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50대 여성분이 47,000원, 50대 남성분은 57,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크게 보장하지 않는 대신에 네. 저렴하게 적당히
저렴하게 잘 가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비갱신형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걱정도 없이 요 정도 금액으로 내가 치매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줄일 수도 늘릴 수도 보장을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의 마지막 장점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이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뭐 특별한 심사 없이 본인이 어떤 약을 언제부터 드셨는지 정도만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만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 뇌졸중 등등도 좀 많이 가입이 되지만 그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뇌질환과 관련돼서는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치매와 관련된 특약은 전부 다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성비도 좋고 만성질 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치매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문의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지웅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부터는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30살인데요. 예. 네, 8년 전에 엄마가 CI 종신보험을 가입해 주셨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다들 CI 보험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 달 초에 새로 추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이게 보험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잘 가입을 한 건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어머님께서 가입해주신 교보생명의 CI 보험을 건드린 건 아니고 추가로 올해 2건을 더 가입했다. 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세요? 네,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30살이라고 하셨는데 미혼이신가요? 네. 예, 아직 결혼 전이시고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봤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걱정되는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없으세요? 네. 건강하신 편이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정리해봤습니다. 2010년도에 교보생명에서 CI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올해 초에 메리츠화재 알뜰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2건을 추가로 더 가입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 21만 원 돈 내고 계신데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올해 30살 된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보험 점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은 잘 살펴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이 CI 보험이 아무래도 좀 단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번 달에 이제 새로 보험을 좀 보완하셨나 봐요. 네네. 우선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CI 보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신 대로 중대한 질병 그리고 또 사망보험금을 먼저 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좀 많이 좁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는 주계약 말고도 지금 갱신형 특약이 좀 많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지금 처음에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보험료를 누가 내고 있나요? 지금은 제가 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부모님이 내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험료가 좀 오르지 않았나요? 네, 한 거의 3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갱신형 특약이, 그러니까 실비 말고도 또 갱신형 특약이 많아서 아마 보험료가 조금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걸로 보이고요. 네네.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또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비교하자라고 한다면 젊은 분들은 이 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면 나중에 이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연금 전환도 할 수 있고 내가 낸 보험료 이상으로 저축 기능도 이렇게 해서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 해지환급률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비해서 연금 전환을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 실수령액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CI 보험이 좀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은 있고요.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CI 종신보험에 실손 특약이 같이 설정이 돼 있고 또 이미 납입하신 지가 한 8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해지를 하는 거는 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후에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CI 종신보험은 일단 주계약을 좀 감액을 해서 최소로 감액을 해서 지금 보험료보다 지금 한 12만 8천 원 정도 내시는데 이거를 좀 감액을 해갖고 좀 줄여서 유지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달에 지금 보완하신 메리츠 화재의 보험 2개를 좀 한번 봐드리면 우선은 좀 혹시 어디 아프신 데가 있나요? 뭐 입원을 오래 하셨다든지. 아니요. 한 번도. 그러세요? 네. 그러면 현재 시청자님의 나이나 어떤 건강 상황을 고려하자라고 한다면 왜 이 보험으로 보완을 했을까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우선 이제 현재 가입하신 이 알뜰 건강보험을 보면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까지가 보장 범위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시청자님이 30이라고 하셨으니까 시청자님의 나이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 네. 보험에는 뇌졸중까지만 가입이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이 보험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가입한 이 알뜰 건강보험에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없는 보험을 좀 잘못 선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이 알뜰보험 건강도 무해지 보험이라서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단 좀 저렴하기는 하지만 네. 굳이 50세 전에 건강한 분이 가입하기에는 보장 범위가 많이 좁다. 그리고 보장 담보도 많이 없게끔 이렇게 딱 축소되어 있는 형태의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선택이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운전자 보험을 또 하나를 같은 날 가입을 하셨어요. 왜 네. 이렇게 운전은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해요. 네? 운전을 하지 않고 네. 계시. 그러면 왜 이 보험을 이렇게 2개로 쪼개서 가입을 하셨죠? 그때 이 설계사분이요. 네네. 상해를 따로 가입을 운전자 보험에 넣어서 가입을 하면 좀 저렴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해는 또 운전자 보험에다 넣어서 하면 더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군요. 네네. 이거는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허리 디스크나 네. 뭐 목 디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해 관련 특약이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 혹은 뭐 이제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기 입원력이 있어갖고 상해 쪽 관련 담보가 거절되시는 분들이 네. 이게 이제 무고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요. 특별히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하는 형태의 보험이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가입을 하는, 그러니까 상해가 가입이 안 되니까 무고지 운전자 보험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것이지 운전도 하지 않으시는 데다가 이미 건강하고 젊은 분이 이렇게 쪼개서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30이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나이라고 한다면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세요. 혹시 예. 지금 이제 물론 지금 나이에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30살까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 어린이 보험도 무해지 보험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고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보완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개의 보험에 충분히 다 보완이 가능하고요. 뭐 지금 이제 주계약, 기본계약, 필수특약 이런 게 보험마다 사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쪼개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하나로만 보완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CI 종신보험에 주계약을 최소로 감액하고 그리고 갱신형 특약을 다 삭제하신 후에 실손 특약만 딱 남기시면은 보험료가 약 한 5만원, 6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지금 시청자님 나이에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하시면 대부분의 특약을 다 넣고 설정해도 한 9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보험료가 한 21만원 정도 나오시잖아요? 네. 맞나요? 예. 네네. 근데 요렇게 보완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 보험료도 약 15만원 정도로 줄어들고요. 기존에 있는 실손보험도 없애지 않고 CI 보험도 없애지 않으면서 충분히 뭐 질병후유장애 특약,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뭐 여러 가지 수술비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시고 보험료도 절약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30살인데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해서 많이 좀 웃으시는 것 같은데 예,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거나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또는 무해지 보험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방송 이후에 제가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서 요거를 보완하고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네네. 시청자님, 올해 가입하셨던 보험이 나이에 비해서 또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보장 범위가 너무 작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아마 옆에 계신 저희 전문가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볼 건데요. 이하나44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아랫집 화장실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됐다는 거죠. 이거 윗집에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수리 비용이 보상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시고요.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요즘 배상 책임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랫집에 누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아마 배상 책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욕실 천정으로 이제 물이 잠깐 새니까 욕실 천정 정도는 수리가 들어갈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자꾸 이제 물이 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 거주하는 그 배관 쪽을 수리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내가 상대방한테 배상이 아니라 내 집 수리하는 것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손해방지 의무라는 건데요.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배상이 되는데 여기에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소유가 자기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면 본인과 배우자까지가 배상이 되는데 요즘 저희가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명의가 공동 명의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남편과 예. 배우자가 이렇게 명의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부인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남편은 주소지가 만약에 다른 데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50만 원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남편이 거기에 같이 살고 계시면 100만 원의 보상이 다 나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뭐 가족으로 되어 있다. 다른 분이 뭐 자녀분이라든가 아니면 동생 친족분이 거기에 가족 배상 책임으로 되어 있다 하면 그분의 저기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이 네.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료가 네. 이거 가입하자마자 혜택 받을 수 있는 네, 거예요? 물론입니다. 보험료 빠지는 그 시간부터 바로 보상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도 많고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 방송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죠.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